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흉터 학회에 왔습니다. 학회장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서 학회에서 좀 느낀 점들까지 좀 공유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보시죠. 학회 끝나고 아파트 산책하면서 또 영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네요. 이제 추워서 밖에 오래 못 있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이 미용 GP 딸이들끼리도 미용 학회가 있습니다. 되게 뭐 다양하게 있고요. 대미래 같은 것도 있고 대피모 같은 것도 있고 큰 게 굵직굵직한 것도 여러 개가 있고 굵직굵직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미용이라는 분야를 주제로 일반인 선생님들이 많이 참가하시는 학회가 있죠. 학회는 근데 왜 여는 걸까요? 학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 제가 뭐 학회 관계자로 참가했던 적은 없지만 참가 주체별로 다 목적이나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참가해서 강의를 듣거나 부스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어떤 정보나 자기의 커리어나 뭐 개원이나 시술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얻으러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니면 큰 흐름을 읽으러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강연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강연을 함으로써 어떤 명성이나 아니면 강연했다는 자체의 스펙, 그리고 본인을 홍보하러 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참가하는 업체들 그리고 학회 자체를 후원해주는 업체들은 본인의 장비나 재료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학회라는 행사 자체를 여는 그 학회라는 주체는 어쨌거나 학회의 규모 자체를 키워서 뭔가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학회 자체가 커지면 참가하려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그 업체들한테 얻을 수 있는 부스비라던가 홍보비도 많아질 것이고, 학회 자체가 유명해지면 요새 또 뭐 한국 미용이 국제화가 되니까 아시아나 다른 나라권의 의사들도 초청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뭐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의 미용시술법을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기회가 많이 학회 측에도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학회라는 것은 의사들끼리 어떻게 보면 주체가 돼서 하는 행사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은 뭘 합니까? 비교를 먼저 하죠. 의사들끼리 모이면은 서로를 또 어떻게 비교합니까? 전문 과목은 뭔지, 뭐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 그 병원에서 직위가 뭔지, 또 뭐 병원의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큰 서로를 구별하는 정체성은 전문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과목끼리 학회를 여는 일이 가장 흔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학회의 목적에 맞기도 한데, 이 미용이라는 거는 꼭 피부과가 전문이 아닌 분들도 많이 참가를 하시다 보니까 되게 학회가 다양하거든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 학회도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학회도 있고, 다른 뭐 대미래나 이런 거는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아닌 전문의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일반인 선생님도 많이 오시는데, 확실한 거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참가를 거의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런 전문 과목으로 보통 학회를 꾸려서 하지만, 이게 신기하게도 한 학회에서 전문 과목이 다른 분들이 겹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그런 큰 규모의 학회들 말고 어떤 특정 재료나 장비들을 홍보하는 행사의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제가 오늘 갔었던 스카라는 행사는 흉터 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는 학회거든요. 흉터 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울트라 펄스라는 레이저를 갖고 계신데, 울트라 펄스를 갖고 있는 분이 피부과 전문의일 수도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일 수도 있고 저 같은 일반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회장에 들어가면은 조금 다른 학회와 다르게 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명찰이 일단은 이번에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서로 그런 어떤 소속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강연자가 이제 일반인 선생님인 경우도 있고 전문의 선생님인 경우도 있고 성형외과 선생님인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장비를 담당하는 영업사원분이랑 몇 가지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참가했던 흉터 학회에서는 일반인 선생님도 강의를 하고 전문의 선생님도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순서라는 게 또 알게 모르게 강연자분들의 체면이나 위신, 명예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주시나 봐요. 근데 그때 일반인 선생님, 흉터 치료를 정말 오래 해오신 그분이 먼저 일저자로 자기소개를 하셨는데, 그게 흉터 치료도 유명하신 두 번째 연설하신 전문의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셨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 학회 얘기하고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그때 유명하셨던, 흉터로 유명하신 일반인 선생님이 저자로 나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무슨 병원 대표원장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은 전문 과목을 따고 나면은 본인을 딱 설명할 때 그렇게 쉬운 건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안과 전문의 누구누구누구입니다 하면은 서로 편하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근데 이제 미용 GP를 하게 되면은 약간 이런 거를 소개하는 게 애매해지는 구석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개원을 하는 미용 봉직이 중인 일반이다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어디 병원 원장 누구입니다 하면은 이제 의사쌤들이 그러면은 혹시 분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은 이제 저는 일반인입니다.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도 소개를 하면서 약간 그런 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일반인들은 어쨌거나 의사가 주축이 되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는 본인을 소개할 때부터 어떤 언어나 단어적인 워딩에서부터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다 별로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주체들은 저희 병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이거든요. 근데 손님들한테 뭔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잘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전문가목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는데 전혀 상관은 없지만 어떤 의사 커뮤니티 안에서 의사끼리 서로 소개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애매한 구석이 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자격지심이나 좀 불편감이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일반인을 하기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일반인은 언어 자체가 GP, 제네럴 피지션이잖아요. 제네럴, 일반하다. 그래서 일반인은 일반하게 제너럴리스트로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의는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스페셜을 계속 갈고 닦는데 노력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흉터 자체의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또 적성을 발견하고 거기서 또 보람을 얻다 보니까 이런 제네럴과 스페셜이 좀 섞이면서 약간은 애매해지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회에 가서 이런 재미난 경험도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학회가 왜 열리는지, 의사들이 학회에 왜 참가하고 학회의 각 주체들은 어떤 의도와 목적성, 동기를 갖고 이 학회가 벌려지는지 얘기를 해보면서, 또 그 학회라는 거에서 전문 과목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서로 참여할 때 그 암암리에 어떤 심리 상태가 일어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